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어교육과 18학번 강은수입니다. 네, 먼저 저희 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교사이다 보니까 우선 가르치는 학생에게 스승의 날이나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라도 감사 편지를 받아보는 게 일단 첫 번째 버킷리스트고, 이렇게 받으면 내가 교사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게 첫 번째 버킷리스트고, 그 다음 세계 여행하기는 다들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 한 권 출판하기인데, 좀 간단해 보일 수 있어도 저희가 그냥 대학교 과제로 레포트 막 3페이지, 4페이지 쓸 때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글도 잘 써야 되고 쓸만한 이야기거리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제 세 번째 비전이고, 네 번째, 책방 주인 되기인데, 제가 최근에 종달리에 있는 되게 작은 책방에 갔었는데 되게 따뜻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은퇴를 하고 나서 저만의 자그마한 책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은 부모님께 5천만 원 드리기인데,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부모님께 살아가면서 받을 일은 되게 많은데 크게 한번 베풀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취직을 하면 저도 제 생활을 하느라 돈을 쓰느라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취직을 해서 5천만 원을 모은 다음에 제가 그때 차를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이런 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께 딱 5천만 원을 드려야겠다, 이걸 목표로 가져보았습니다. 부럽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보면 제 비전은 오래 기억될 사람으로 남는 게 제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제가 하고 싶은 직업입니다. 저는 국어교사가 되고 싶어요.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졸업을 할 때는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봐야 해요. 저희는 졸업시험을 4과목을 보고 있는데, 그 국어의 의문이나 문법, 의미에 대해서 하는 국어학개론, 그리고 한국문학개론은 그 문학 분야들 다루고 있는 거고요. 교과교육론은 국어랑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거고, 국문학사는 그 문학개론에서 배웠던 문학들을 흐름에 맞춰서 다시 배워보는 과목이에요. 이 4과목 졸업시험을 봐야 하고, 그리고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되는데, 임용고시는 1차는 교육학이랑 전공, 저는 국어 과목을 보겠죠? 이렇게 봐서 점수가 돼서 합격을 하면 2차가 돼서는 수업 시연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합격을 하면 국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저의 VN 카드인데요. 저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학생들의 마음에 오래 기억될 좋은 국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 명함인데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어디 고등학교에서 근무할진 몰라서 땡땡 고등학교라고 적어봤고, 앞에는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좀 뒷면이에요. 저는 인상 깊은 시나 소설에 있는 구절 같은 걸 적어두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 명함 뒤쪽에 그 김남조의 편지 중에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서 명함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뒤에 시 한 구절을 적어보았습니다. 제 묘비명은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말았던 사람인데,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잘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묘비명에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 자기 암시문 이렇게 3가지인데요. 저는 살면서 되게 불만도 많고 부정적인 감정을 좀 많이 가지는 편인데, 제가 알바를 하면서 손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하다가 좀 불친절하고 좀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첫 번째 암시문을 보고서 마음을 다잡고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예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렵다고 느끼는 일도 결국은 좋은 결과가 될 것임을 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저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준 게,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발표도 많고 과제도 많아서 되게 엄청 정신이 없고 힘든데,
아,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런 암시문을 하면서 아, 그래도 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이 힘든 일도 언젠가 끝나고 좋은 결과가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힘을 내게 됐던 것 같아요. 다음 1일 1칭찬 소감인데 3, 4인데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네. 이렇게 8가지를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되게 많이 가진다고 했잖아요. 자기 전에도 저는 오늘 내가 이 말은 괜히 한 것 같은데 이 행동은 괜히 한 것 같은데 하면서 후회를 하거나 막 이불킥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 칭찬 감사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이 일은 되게 행복했구나. 이 일은 되게 감사했구나. 나 오늘 잘 살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후회나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종종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학과 19학번 손정민, 인생설계와 진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나의 비전, 두 번째로 나의 직업과 이루는 방법, 세 번째로 VM 카드, 네 번째로 미래 나의 명함, 나의 묘비명, 자기 암시문, 1일 1칭찬 소감 순서대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첫 번째 비전은 매일 하루의 마무리를 영상으로 남기기, 두 번째 비전은 브이로그 영상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인데요. 이 두 가지 비전을 살펴보면 두 개 다 영상과 관련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21년을 살면서 최근에 남는 건 영상밖에 없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런 비전을 세웠고, 그리고 제가 나이를 더 먹었을 때 20년 후에 이 영상들을 본다면 저한테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나라의 교육 방식과 문화 알기입니다. 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세계 여행 다니기만 이렇게 세웠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멋있어서 세계 여행을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다양한 나라에 가서 그 다 다른 교육 방식과 문화를 알고 싶어서 이러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네, 다음 비전은 나 자신과 타협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 되기인데요. 솔직히 타협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게 보일 수 있는데 나 자신과 타협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과제를 할 때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오늘 하루는 힘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비전을 세웠습니다. 네, 마지막 비전은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 차리기인데요. 이 비전 안에는 가격은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요즘 카페를 가면 음식들이 너무 비싸고 해서 다른 카페보다는 비교적 가격을 싸게 하되 저한테 남는 순수익은 저소득층이나 소아암 환자나 그냥 다양한 여러 기부가 필요한데 기부를 하고 싶다는 비전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나의 직업과 이루는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직업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중등교사도 수학, 체육, 생명과학, 사회교사 정말 다양하게 꿈을 꿨었고요. 경찰도 되고 싶었고 직업군인도 해보고 싶었고 소방관이나 응급구조사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제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확실히 결정하게 된 직업이 중등교사 중에서도 사회교사입니다. 네, 먼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또는 교직이수가 가능한 과에 가서 교직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합니다. 이 졸업을 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자격증이 나오면 자신이 사립학교를 갈지 아니면 공립학교를 갈지 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공립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사립학교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사립학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다음은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는 임용고시를 꼭 치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2급 정교사 자격증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한 상태여야 임용고시를 치를 수 있는데요. 이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1교시에 교육학을 시험을 보고요. 2, 3교시에는 자신의 전공,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회 전공 시험을 보게 되고 1차에서는 대부분 1.5배를 뽑는데 그렇게 합격한 사람은 2차에서 수업 실연이나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그리고 학습 지도안 작성으로 그렇게 해서 2차까지 붙으면 최종 중등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의 VM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실현시켜주며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 저의 명함입니다. 저의 앞에 명함을 보시면 never say nev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불가능은 없다 또는 좌절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요. 저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서 이렇게 적어봤고 네, 뒤에는 간단하게 never say never의 약자와 밑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묘비명입니다. 저의 묘비명은 다른 사람들처럼 임팩트 있게 쓰지 않고 마지막이다 보니까 구구절절하게 적어봤습니다. 슬프게 서 있지만 말고 잘 살고 있는지 얘기나 해줘. 힘든 일은 없는지 좋은 일은 없는지 나한테 다 얘기해줘.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으니 이걸 보고 있는 당신 또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다음은 자기 암시문 소감입니다. 저의 암시문은 손정민은 완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손정민은 다 잘하고 있다. 손정민은 지혜롭고 온유하다인데요. 이 암시문 같은 경우에는 아침보다는 저녁 시간에 읽는 일이 많았어요.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고 저녁 시간에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평소 저녁 시간에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울하거나 아니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아질 때가 많았는데요. 이거를 읽고 난 뒤부터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제 자신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도 잠깐 읽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루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 그냥 너무 행복하다. 다 잘하고 있다라고 제 자신한테 말을 하니까 그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이거 3가지를 저녁에 읽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일 1 칭찬 감사 소감입니다. 평소에는 사소하다는 이유, 당연하다는 이유, 익숙하다는 이유, 아니면 표현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표현을 잘 못했어요. 아니면 표현을 아예 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 1일 1 감사를 실천하면서 사소한 것, 당연한 것, 익숙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표현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실제로 매일매일 1일 1 감사를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학과 18학번 최민혁입니다. 인생 설계와 진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비전을 2가지로 정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결국 그것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비전을 행복이라고 정해두었고 2번째 비전은 도전입니다. 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목표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야 자신이 원하는 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비전을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직업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싶은 일은 사업입니다. 근데 현재 저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못했고, 일단 제가 회계학과를 재학 중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보통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많이 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전공인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공인회계사 하면은 세금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회계 쪽에서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익이 큰 경우에는 세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공인회계사가 이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무 관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경영과 재정 상태를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경영이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 주어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 공인회계사가 그 회사의 재정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CPA라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CPA라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응시 자격입니다. CPA를 보기 위해서는 회계학,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또한 영어 시험 성적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공인 영어 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인 영어 시험으로는 토익, 토플, 탭스, 지테플, 플렉스라는 시험이 있고 이 중에 한 시험만 해가지고 일정 과목 이상만 맞으면은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은 총 1차, 2차로 나눠지고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 시험입니다. 1차 시험 과목으로는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 시험입니다. 이 과목에는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가 있습니다. CPA를 합격하게 되면은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업체, 공기업, 금융기업, 개인사무소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VM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저의 명함은 대표라는 직함의 명함을 만들었고 아직 회사 상표나 그런 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의 묘비명입니다. 좌절해도 주저하지 않고 슬퍼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며 외로워도 등을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이 글을 묘비명으로 정한 이유는 후에 제가 죽었을 때 제 후손들이 저의 묘비를 찾아왔을 때 제 이 글을 봐가지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글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 글을 묘비명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암시문 소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암시문을 첫 번째는 나는 나를 믿어, 두 번째 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해낼 수 있어, 세 번째 나는 항상 발전해 나갈 수 있어로 이 세 가지로 정했는데 이 암시문을 매일 아침마다 자기 암시문을 얘기하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하루를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암시문처럼 저 자신을 더 묻게 되고 도전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1일 칭찬 감사 소감입니다. 1일 칭찬 감사는 그날의 감사할 점을 생각해보려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일 칭찬 감사가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